자, 제 20강이 되겠습니다. 20강 교재 페이지 179쪽 밑에 가로 4번 등록사업자 시공입니다. 등록을 했다고 해서 직접 그 아파트 짓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등록한 사업체가 아파트를 직접 지으려면 시공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짓는 건 아니다. 지집 짓는 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지으려면 또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뜻입니다. 볼까요?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승인이 있다고 볼 거예요. 여러 채를 짓는 겁니다. 많이 짓는 거죠.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때, 직접 지을 때는 그 기술 능력, 주택 건설 실적 및 주택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그 등록사업자를 갖다가 건설사업자라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가 직접 지을 수 있다. 요건에 맞으면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대지도 조성할 수 있고, 자, 특별히 주택을 짓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요건이 있으면 이 등록사업자가 직접 주택을 지을까 보니까 1번 법 7조에 따라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먼저 자본금이 직접 지으려면 5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아까는 3억 원이었잖아요. 등록할 때. 근데 직접 지으려면 5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개인 자산 평가액이 아까는 6억 원이었어요. 여기 10억 원이죠. 이렇게 좀 높아야만 자기가 직접 지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기술자. 거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에 거기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직접 짓는 거니까. 그건 도움 되고. 세 번째, 실적. 최근 5년간, 3년간이 아니어서요. 3년간이 아니라 5년간,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00건 또는 100세 이상 지은 적이 있어야 된다. 경력이 있어야 됐죠. 100건 또는 100세대 이상 지은 실적이 있어야만이 지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그럼 얼마의 규모를 지을 수 있느냐? 넘어가서 108조에 보니까 큰 건 안 돼요. 고층 건물 안 돼요. 2번 보니까 5개층 이하만, 즉 108쪽 제일 위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런 친구들은 5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요. 제일 위에 5개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받음적 300점대 이내마다 1개소 이상 기동계단을 설치할 때는 그때는 6층도 지을 수 있다. 6개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 보통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5개층 이하만 짓는데 받음적 300점대 이내마다 1개소 이상 기동계단이 있는 경우는 조금 덜 위험하거든요. 요거는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6개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6층 이상도 짓는 경우도 있다. 6개층 이상도. 한마디로 높은 층의 그 아파트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지을 수 있을까? 3번입니다.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할 때는 6개층 이상도 지을 수 있다. 더 높이 지을 수도 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6층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실적이 있는 자, 옛날에 지어본 자. 두 번째,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 자. 이럴 때는 5층 이하가 아니라 6층 이상도 지을 수 있어요. 조건이 더 세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아까 잡은 거 얼마였죠? 5억 원 또는 자산가가 10억 원 정도였잖아요. 이런 그 업자가 말이죠. 아파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공사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크잖아요. 부도내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 특별히 개인 자산평가 5배를 초과하는 공사는 할 수가 없다. 총 공사비가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5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할 수 없다. 만약에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이 5억이, 자산평가액이 10억짜리다. 그러면은 5배니까 50억짜리까지만 할 수 있지,
배역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왜냐? 부도가 나면 큰일 나니까 너무 큰 거 짓기는 못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괄호 5번 주택건설사업 등록 말소 등 들어갑시다. 자, 여기서 또 시험지 잘 나오는데 일단은 소위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인데 만약에 뭐 요즘 말로 뭐 집합금지 위반해가지고 뭐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문 닫게 하거나 이렇게 행정처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 정지 두 가지 행정처분이 있어요. 등록을 말소하게 한다, 말소한다, 또는 영업 정지한다. 영업 정지 얼마까지 가능하냐? 거기 1년 이내 기간. 영업 정지는 1년 이내 기간까지 영업 정지할 수 있죠. 영업 정지는 1년 이내 기간입니다. 말소도 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행정처분인데 그러면 누가 영업 정지나 말소해야 될까요? 아까 등록 누가 받아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소나 영업 정지하게 되는데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기역과 미음이에요. 기역 동그라미 치시고 미음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이 두 가지. 기역이 뭔데? 거짓이라 그 밖에 부정범으로 등록했다. 미음이 뭔데? 법제 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려줬다. 남한테 빌려준 거예요. 면허증 빌려주듯이. 요 두 가지는 왜 동그라미 치라고 했느냐. 시험에 잘 나오고 왜냐. 거기 다시 본문 보니까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꼭 해야 됩니다. 절대적 말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말소하여야 한다. 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뭐가 무슨 기역과 미음은 말소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말소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상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 가도 괜찮아요. 181쪽 동그라미 3번 옆에 등록 말소 처분 등을 반자의 사업 시행. 그래서 이제 영업정지나 말소를 당했어요. 누구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당했으면 당장 그만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당장 그 하던 일을 그만두는 건 아니고 기왕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미 사업계획 승인받은 거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뭐냐? 이 등록사업자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계획 승인받았다는 것은 이미 분양한 거예요. 그러면 중단해버리면 그 입주하려고 기다리던 일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중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봐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적으로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등록 말소 처분받은 등록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다. 아주 진짜 못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고 그건 진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고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시설 등의 제출, 이건 별건 아닌데 등록사업자는 거기 매년 영업시설을 갖다가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하게 되고 또 등록사업자는 매월 주택분양계획, 분양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기자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달에 얼마가 분양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기사가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2번 공동사업체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사업체 아주 중요하다. 공동은 혼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거죠. 몇 가지 경우가 있냐? 거기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세 번째 고용자. 고용자 아까 배웠죠? 얘가 얘네 셋이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하고 누가하고 같이 손잡고 하느냐? 공동으로 누가하고 손잡고 하느냐? 등록사업자하고. 등록사업자하고 손잡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사업체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럼 먼저 봅시다. 시험제가 잘 나오는데 어떻게 잘 나오냐? 말꼬리 잡는 문제가 나옵니다. 말꼬리. 어떻게 말꼬리 잡느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1번.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하고 누구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말꼬리.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이때 둘은 공동사업체로 본다. 됐고, 이 정도 보면 돼요. 넘어가서 주택조합. 주택조합이 제일 좀 불편해요. 주택조합이 제일 좀 불편한 편이다. 주택조합 올라갑시다. 주택조합도 역시 등록사업자하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답니다. 주택조합도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고, 대신 등록사업자 말고도 대타가 있습니다. 등록사업자와 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 대타로 괄호 누구하고 같이 할 수 있냐? 괄호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익대공사, 지방공사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사업자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건 뭐냐면 괄호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조합은 말이죠. 조합 중에서 리모델링 조합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건 빠져야 돼요. 제일 위에 괄호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건 빠진다. 리모델링 조합이 있어 세대수 증가하지 않는 건 뺀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됐고,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습니까? 고용자. 아까 고용자 얘기했죠? 만약에 전자회사가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아파트 지은다면 그게 바로 고용자가 짓는 아파트죠. 근로자 주택 같은 거, 사원주택 이런 거입니다. 이때 고용자는 말이죠. 주의하세요. 여기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3번 고용자, 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고용자는 등록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 등록사업자하고 항상 같이 하니까 등록사업자가 등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용자는 등록할 필요가 없죠. 항상 같이 하니까. 하여야 한다. 시험지라면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괄호 2번. 공동사업체 간의 책임 등. 공동사업체 간의 책임 등. 자, 공동사업체 책임 등. 이게 뭔 소리냐? 공동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장사한다 그러면 혼자 하는 거예요?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하는 거죠? 동업하는 겁니다. 동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서로 다툼이 많이 나요. 그래서 미리 정해놔야 돼요. 요건 네가 하고 요건 내가 책임지고 요건 네가 이렇게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느냐? 구체적인 업무, 비용, 책임분담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저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미리 정한다. 협약에 따른다. 시험지에 뭐가 나오냐? 그 협약은 대통령령이죠. 근데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틀렸죠?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괄호 3번. 공동사업체 사업 시행. 이건 뭐냐면 지금 공동사업하는 걸 갖다가 상세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쫙 펼쳐놓은 거예요. 예, 굉장히 복잡해요. 그것이 183쪽까지 가운데까지 나가는데 쫙 풀어놨는데 자세하게 시험지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 없는데 쫙 풀어놨습니다. 그래도 이제 심화 강의니까 그래도 설명은 드릴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온 적 없지만 그래도 심화 강의니까 설명을 드려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아까 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위에서 했던 거. 요거 이제 쫙 펼친 내용인데 그래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심화 강의니까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고 등록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토지 소유자고 등록사업자는 요건을 모두 갖춰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 첫째, 등록사업자가 A 아니면 B여야 된다. 등록사업자가 A 아니면 B여야 된다. 어느 하나.
A는 뭔데?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의 요건을 갖춘다. 이게 아까 뭐였었죠? 아까 바로 앞에서 자본금 5억, 또 뭐죠? 자산배 10억, 또 최근 5년간 100호 실적 있죠? 그런 거 갖춰야 되고. 두 번째, 건설업에 등록을 한 자도 괜찮다. 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고. 니은, 대지가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 시상권 등 목적으로 된 경우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파트를 지으면 어디다 같이 짓는 거잖아요. 같이 지을 때 어디다 짓는다? 물 위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다 짓죠. 그 땅이 대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대지가 말이죠. 등기부 때 봤더니 저당, 가등기 막 돼 있어요. 감돼 있어요. 그럼 한편으로 우리가 아파트 세 들어갈 때 등기부가 깨끗해야 들어가잖아요. 요 땅이, 그러면 요 땅이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땅이 경매 넘어갈 수 있죠. 그러므로 요걸 다 말소해야 된다. 깨끗하게 말소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말소 안 하면 어떡하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파트 지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동의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한 번 더 땅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깨끗하게 법적인 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하니까 뭐다? 동업하는 거니까 싸움이 잘 난단 말이죠. 그래서 상세하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된다. 상세하게 정해놔야 돼요. 대지주택의 사용처분 어떻게 한다? 사업비는 누가 부담한다? 공사는 언제까지 한다? 이런 등등을 상세하게 정해놔야 된다. 지금 누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가 같이 할 때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2번. 주택조합하고 누구하고? 등록사업자 또는 누구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특공사, 지방공사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올라가서.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할 때는 해당 등록사업자가 위에 일의 기억의 요건을 갖출 것. 아까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 요건 있죠? 그거. 동그라 1번의 기억, 박스 안의 기억. 아까 거기 182쪽. 주택 등록사업자, 주택건설 시공기준 확보 요건 갖춘 자, 건설업 등록한 자, 이런 걸 요건 갖춰야 되고. 두 번째, 니은. 주택자비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주택자비 그 땅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파트 지을 땅을. 그래야만 됩니다. 다만, 지역택자비라든가, 지역택자비 등록사업자로 공동으로 할 때는 국토부상 지구단위기 결정할 때는 100% 소유권 안 해도 괜찮아요. 원래는 100%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95% 이상만 소유권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95% 이상만 자기 땅이어도 괜찮아요. 조합이. 그럴 때도 공동할 수 있고. 다음, 디귿. 디귿은 뭐냐? 위 일의 니은 및 디귿의 요건을 갖춰. 즉 한마디로 등기도 깨끗해야 되고 구체적인 합의도 돼야 되는 뜻입니다. 등기도 동그라미 1의 니은 및 디귿 요건이 뭐냐면 등기도 깨끗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야 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누구 남았습니까? 이제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가 남았죠. 이럴 때는 어떤 요건을 갖췄냐? 기업, 위 1의 기업부터 디귿까지 요건을 다 갖출 것. 아까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 요건 다 갖춰야 됩니다. 즉 왼쪽에 박스, 왼쪽 182쪽에는 가운데 박스를 다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또 고용자가 자기 땅 갖고 있어야 돼. 다시 니은 보니까 고용자가 해당 주택권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있을 것. 그러니까 전자회사가 그 땅 자기 땅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 질 거니까. 그럴 때만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복잡하지요. 시험지 나온 적은 없어요. 보통 어떻게 나왔다 아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등등 있죠. 아까 했던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상세하게 심화가니까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조합. 엄청 중요하죠. 주택조합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택조합은 안 나올 수가 없다. 거기 보니까 18, 19, 20, 22회, 23회 작년에 나왔죠. 재작년에 나왔죠. 올해도 나온다 봐야 돼요. 주택조합 아주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주택조합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또 주택조합 얘기할 거예요. 주택조합 설립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주택자는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주택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 세 가지가 있다고 앞에서 배웠냐면 제일 먼저 지역주택자, 직장주택자, 리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역택자, 직장택자, 리모델 택자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을 만들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누구한테 가야 되냐? 보니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이것이 지역택자, 직장택자입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이것이 지역택자, 직장택자이고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이것이 리모델링 택자입니다. 이 세 가지 하려면 누구한테 가느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 일명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냥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퉁쳐서. 그래서 결국에는 조합 3개 만들면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받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 인가받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 똑같이 인가받는다. 인가받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고 중요합니다. 괄일고 조그만 것이 괄일고 신고하는 직장택자분 제한다. 신고하는 직장택자분 제한다고 괄호 열고 조그만 것이 돼 있어요. 신고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택자분 인가 받는 거 있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주의하세요. 직장택자분 인가 받는 거 있고 신고하는 거 있어요. 지역택자과 리모델택자분 다 인가 받아요. 그런 뜻입니다. 직장택자분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가 받고. 자, 두 번째 토지 등 사용권은 확보. 위 일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 자는 이게 누구냐면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이 두 개는 리모델링 말고 이 두 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즉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 대지의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고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이거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80, 15 객관식으로. 괄호안에 알면 숫자 찾아보시오. 객관식으로 1번, 70, 20 이런 식으로 해서 80하고 15예요.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아주 쉽게 나왔다. 이건 예상 문제였어요. 당연하지 예상 문제죠 이건. 그래서 80%는 사용권은이요. 15%는 토지 소유권 확보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 해도 된다. 즉 1후단은 괜찮다. 1후단이 뭡니까?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는 이거 필요 없다. 변경이나 해산은 이거 필요 없다. 그것이 동그라미 1후단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고. 자, 어쨌든 이거는 어느 조합이다?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봅시다. 리모델링 택조합. 리모델링 택조합은 땅 필요 없어요. 리모델링 택조합은 왜 땅 얘기를 안 하냐? 80% 15% 얘기 안 하냐? 이미 아파트 있잖아요. 자기네 아파트 있잖아요. 자기 땅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고치는 거니까 굳이 땅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리모델링 택조합 설립. 이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찬성을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300세대가 살고 있는데 10세대가 리모델링 조합하자 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찬성해야 돼요. 어쨌든 리모델링 택조합도 인가를 받아야 돼요. 리모델링 택조합도 인가 받는다. 설립하는 누구한테 인가 받으러 갈까? 똑같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꼭 적으세요. 설립 등기도 해야 된다. 자, 리모델링 택조합은 뭐 더 해야 된다? 설립 등기도 해야 됩니다. 설립 등기도 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택조합은
설립 등기도 하여야 한다. 그래야지 설립되는 거예요. 왜냐? 법인이니까. 리모델링 특잡은 법인입니다. 리모델링 특잡은 법인이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설립 등기해야 됩니다. 꼭 적어 놓으세요. 그 법적 근거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법상 법인은 설립 등기해야 되죠. 주무관청 받아서 설립 등기하죠. 여기는 인가 받아서 설립 등기합니다. 그럼 어디 등기하라고 돼 있느냐? 찾아드리겠습니다. 몇 쪽을 보느냐 하니까 주택법 제일 뒷부분입니다. 제일 뒷부분 몇 쪽을 보시면 되냐면은 주택조합, 리모델조합 등기하거라. 274쪽. 274쪽 위에 동그라미 5번. 274쪽 위에 동그라미 5번 보니까 리모델링 특잡의 법인격에 대해서는 도시및 주거환경정책법 38 준용해서 거기 보면 법인이라 나오거든요. 법인입니다. 그러므로 리모델링 특잡의 조합은 설립인가만 또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 등기하는 때 설립한다. 리모델링 특잡만 그렇습니다. 등기에 설립합니다. 즉 지역 특잡, 직장 특잡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184쪽 위에 박스. 184쪽 위에 작은 박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찬성해야지 리모델링 조합 만드는 거예요. 300세대인데 10명 찬성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보니까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동만 리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인가 받으러 가는 거예요. 조합 만들 때.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거기 3분의 2 이상 결이 각동 과반수 결의가 돼야 돼요. 찬성하라는 뜻이죠. 전체 단지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3분의 2 이상 각동 과반수 결의가 있어야 되고 한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3분의 2 이상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결의서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인가 받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간다? 시장, 군수청한테 갑니다. 가면은 시장, 군수청 당신 뭐 하러 왔습니까? 리모델링 특잡 인가 받으러 왔습니다. 결의서 보이십시다. 그럼 결의서 보여줘요. 도장 찍고 보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네 번째 시공자의 책임 가정. 이건 뭐냐면 주택자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사업 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주택자 등록사업자. 이때 이 등록사업자가 시공도 같이 한대요. 시공도. 그러면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책임도 지고 또 공동사업했으니까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 늦어질 때는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공동할 때는 자기가 시공할 때는 시공자 책임도 지고 또 공동사업자로서 늦어진 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설립신고 요거예요. 요거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설립신고. 직장택잡이 원래는 인가한다고 그랬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요거 신고 이거. 요게 잘 나오는데 왜 신고할까? 이게 잘 나옵니다. 왜 신고할까? 보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직장택잡입니다. 자기가 직장택잡이 국민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체가 지어놓은 걸 분양받는 거예요. 직장택잡은 자기가 국민주택을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체가 지은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직장택잡은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다. 이게 잘 나와요.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시장, 군수구청에 신고합니다. 역시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역시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해요. 설립신고는 되게 잘 나오니까. 특이하니까. 뭐 우리 얘기는 특별하다 뜻으로 직장택잡 특이해요. 이러면 신고합니다. 인가받는 경우도 있어요. 인가받는 게 어떨까요? 직접 자기가 지을 때는 인가받고. 다음 우선공급.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해서 건설주택을 그 조합원에 우선공급할 수 있고 당연하죠. 조합은 왜 됩니까? 우선적으로 분양받잖아요. 그리고 직장택잡 신고하는 거. 신고하는 주택조합은 자기가 공급받은 공유택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그 직장택잡원한테 줄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8번.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조합의 탈퇴사를 말하고 탈퇴할 수 있다.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세요. 무조건 마음대로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거기 뭐라 조건 붙였어요?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렇게 붙였고 단속이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란 건 잘 읽어봐야 돼요. 무조건 그만둘 수는 없고 조합규약을 맞춰서 해야 돼요. 조합규약을 정해놨어요. 그거에 맞춰서 그만두는 것이지 무조건 그만두면 안 되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9번째, 탈퇴한 조합원은 또는 제명된 조합원도 마찬가지고 조합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부담한 비용에 환급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돈 낸 거 있죠? 조합원 돈 낸 거 그만두면 받아갈 수 있어요. 나 그만둘 테니까 돈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얼마 들어갔는데요? 우리 조합원 냈는데요? 100만 원 냈는데요? 100만 원 주세요. 안 돼요. 거기 봅시다. 무조건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4쪽 밑에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돌려주는 거예요. 아마 까고 줄 거예요. 아마 몇 프로 까고 주겠죠. 무조건 주진 않겠죠. 돌려받을 수 있지만은 무조건 100%는 아니겠죠.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많이 깔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된다. 다음 괄호 2번 조합 설립 절차. 이게 상세한 절차입니다. 조합 설립 절차가 되겠습니다. 조합은 뭐 받는다고 그랬죠? 인가받는다고 그랬죠? 인가받으니까 인가서를 낸단 말이죠. 인가서를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시장군수청장. 어디에 있는 시장군수청장이냐? 그 아파트 지을 땅, 대지에 있는 시장군수청장한테 제출합니다. 만약에 농구에 그 아파트 짓는 땅이 있다면 농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주택건설 대지 시장군수청장. 다만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대지가 아니라 주택 소유지, 아파트가 있는 곳. 만약에 삼성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면 삼성 아파트가 있는 곳에 시장군수청장한테 제출하는 거게 되겠죠. 그죠? 리모델링 할 때는 아파트가 있는 곳. 그래서 보통은 대지에 속하는 시장군수청장이고 리모델링은 그 주택에 있는 시장군수청장한테 서류 내는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서류를 낼까? 서류. 첫째,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직장 서류는 어떤 거 내느냐?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인가받으려면 서류 뭐 내야 되냐? 거기 나오죠?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정서 등 나오는데 특별히 비읍, 시읒이 중요합니다. 비읍, 시읒. 아까 얘기했죠?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은 80% 이상 권원 확보, 15% 이상 소득 확보. 이거 있죠? 이거 서류 내야 되죠. 이거 서류 내야 됩니다. 자,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 리모델링 택조합. 리모델링 택조합은 지금 얘기한 거 비읍, 시읒 낼까 안 낼까요? 비읍하고 시읒 안 내죠. 리모델링 택조합은 위에 있던 비읍, 시읒은 안 냅니다. 그냥 동의만 받으면 돼요. 자기네 아파트인데 뭘 이런 거 내겠어요? 안 냅니다. 안 나오고 비읍, 시읒은 빠지고 기역부터 미음까지만 내요. 위에 서류 중에서 비읍, 시읒은 안 내고 기역에서 미음까지 서류 내고 그 다음에 아까 결의서 즉 어떻게 했죠? 거기 184쪽 위에 박스 있는 거 결의했던 거 도장 찍은 거 있죠? 그거 내줘야 돼. 결의한 거. 결의서 낸단 말이죠. 보니까 단지 전체 할 때는 3분의 2 각동 과반수 한동 할 때는 3분의 2 결의한 거 있죠? 그 서류 내야 된다. 그게 니은이죠. 니은 내라. 니은 보니까 리모델링 니은 해가지고 법 11조 3원 갖고 결의 그거 낸단 말이에요. 그거 서류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 5조에 따라서 건축 기준 완화되면 그 증명 서류 리모델링 할 때는 건축 기준 완화돼요. 리모델링 할 때는 건축 기준을 갖다 풀어줍니다. 그런 것도 내면 되고 그 다음에 리얼 자 리모델링 택조합이 자 증축 아까 얘기했죠. 리모델링 할 때 증축 몇 년 지나야 된다고 그랬죠? 15년 지나야 된다고 그랬죠? 사용 검사일부터 15년 지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기 B번입니다. 증축인 리모델링 법 2조 25 남목에 따른 기간 몇 년이죠? 15년. 15년 지났다는 걸 갖다가 첨부해야 돼요. 그거. B번 증축인 경우는 2조 25 남목에 따른 기간 15년 경과된 거 첨부해야 되고 대선할 때는 10년 지난 거 바로 왜? 대선은
사용검사할 때부터 10년이 지났다는 걸 첨부해야만이 대선할 수 있고, 증축은 앞에 배웠다시피 15년 지나잖아요. 그거 첨부하란 말이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변경인가 신청할 때 어떻게 하냐? 변경할 때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해산인가. 해산인가는 조합 해산 결의원 총회 의결 정서서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받은 정산서. 이걸 또 내야 돼요. 조합원. 한마디로 찬성한 걸 갖다 첨부해야 됩니다. 해산하자라고 찬성한 걸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해산인가 하게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대지 80% 이상 사용권은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는 지역택자, 직장택자만 들어가고 리모델링 주택자만 안 들어간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자 뭐가 대신 들어간다? 결의. 3분의 2 과반수권 결의가 들어갑니다. 넘어갑시다. 이어서 조합계약에 포함되는 내용 14가지가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이게 조합계약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쭉 나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동그라미 2번. 조합 총회 의결할 때. 총회할 때 몇 명이서 다 해먹으면 안 되니까 직접 출석을 해야 돼요. 전체 조합원의 얼마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된다? 100분의 10 이상. 그렇지 않으면 몇 명이서 해먹으니까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라든가 20조 3호에 따른 국토기토물을 정하는 사항, 중요한 거. 창립총회나 중요한 사항은 얼마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최근에 중개사심에서 나왔어요. 중개사심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조합원 수. 조합원 수는 거기 설립인가 반납부터 공사 다 끝나고 사용공사 반납까지 계속해서 다음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다만 리모델링 투자은 사람 수 필요 없어요. 가르고 리모델링 투자은 조합원 수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리모델링은 거기보다 리모델링 아파트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합은 안 따집니다. 아까 결의만 하면 돼요. 3분의 1 과반수 결의했었죠. 결의했기 때문에 조합원 수 필요 없고 나머지 조합이 조합원 수가 필요한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사람 수가 돼야 되느냐? 조합 설립 인가 반납부터 공사 다 끝나고 사용공사 반납까지 밑에 기억, 니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기억. 주택건설 예정세대의 50% 이상의 조합을 구성할 것. 다만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변경되면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를 100세대 짓는다. 그럼 몇 명 이상 돼야 되죠? 50명 있어야 되겠죠. 근데 100명인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150명으로 늘어났어요. 200명 늘어났다. 그러면 다시 몇 명으로 해야 돼요? 100명이 돼야 되겠죠? 50%니까. 그런 얘기고. 다음, 조합원은 20명 이상이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기 지역택자비 아파트를 100세대 짓습니다. 조합원 수는 몇 명 이상이 될까요? 보통 몇 명 이상? 50명 이상입니다. 50%니까. 그런데 여기 지역택자비 아파트를 갖다가 30세대를 지을 예정입니다. 30세대입니다. 그때는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될까요? 15명이 아닙니다. 20명 이상입니다. 20명 이상. 그런 뜻입니다. 즉 최소 조합원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리모델링 주택자비 설립에 리모델링 주택자비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만약에 301호 갑돌이가 거기 리모델링 아파트인데 301호 사는 사람이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팔았어요. 새로 들어온 갑순이도 갑돌이가 이미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한 걸 보는 겁니다. 갑순이가 와가지고 나 동의한 걸로 안 볼래요? 그러면 안 돼요. 동의한 걸로 봅니다. 이미 전 주인이 동의했으면 동의한 걸로 본다. 그 뜻입니다. 다음 조합 설립 인가 검토 사항. 그건 별거 읽어보세요. 그건 별건 아니고요. 다음 뭐가 중요하냐. 괄호 3번.
직장택조합 설립신고, 요거 중요하죠. 이 직장택조합이 신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로 했죠? 직접 주택을 짓는 경우입니까? 남이 지어놓은 공민택을 공급받는 경우입니까? 남이 지어놓은 공민택을 분양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 11조 항에 따라서 공민택을 공급받는 직장택조합, 자기가 짓는 게 아니죠. 공민택을 공급받는 직장택조합은 신고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장, 군수, 고시장에 신고합니다. 근데 서류가 있어요. 밑에 신고할 때 서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디귿이에요. 디귿. 왜 디귿이 있을까?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게 뭔 소린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 이 직장택조합이 남이 지어놓은 공민택을 분양받잖아요. 그럼 공민택은 자기 집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돼야 돼, 조합원이. 공민택은 무주택자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야 돼요. 공민택 분양받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꼭 붙어야 된다. 공민택을 분양받을 거니까. 공민택은 집 있는 사람 안 줍니다. 무주택자만 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 주택조합의 조합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합원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 다만 조합원이 돌아가셨어요. 조합원이 돌아가셨는데 그 상속인들이, 자손들이 조건에 안 맞아요. 그래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경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일 때는 조건이 맞았는데 그 자손들은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도 될 수 있다. 상속은 괜찮습니다. 여기. 다만 조합원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다음 요건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봐줘요. 188조. 어떤 사람들이 조합원 될까? 그럼 188조. 민법에서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높아서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늘나라 가신 분을 뭐라 하냐면 피상속인이라 부르고, 재산을 받는 분을 뭐라고 하냐면 상속인이라 부릅니다. 상속인은 재산을 받는 분, 피상속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올라가서 188조 위에 올라가서, 그러면 조합이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세 가지 경우를 살펴야 됩니까? 살펴봅니다. 지역택조합은 누가 될 것이며, 직장택조합은 누가 될 것이며, 리모델택조합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걸 살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택조합. 지역택조합원은 말이죠. 거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당시에 거기 집이 있는 자도 되고 없는 자도 됩니다. 거기 소유하는지는 다음에 해당한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에 따른다. 즉 기업.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세대수를 포함한 세대원이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즉 무주택. 식구들까지 합쳐서. 가르고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로 살아도 이 그 배우자인 경우나 그 배우자와 같이 있는 식구인 경우는 그 중에도 집 있으면 집 있는 걸 봐요. 일부러 만약에 부인하고 남편 있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야, 내가 이거 지역주택 조합원 되니까 집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분리하자. 너 딴 데로 가. 그래도 있는 걸 봅니다. 그래도 그것도 칩니다. 부인이 딴 데 나가 살아도 그 부인이 갖고 있으면 있는 걸 본단 말이죠. 무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있는 걸 봅니다. 그 뜻입니다. 어쨌든 기업 무주택자여야 돼요. 그런데 집이 한 채 있어도 괜찮아요. 거기 보니까 조그만 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한 명이 딱 한 명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건 봐준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택조합원은
무주택조합이거나 유주택자도 돼요. 다만 그 집이 크면 돼요? 안 돼요? 작아야 돼요.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그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2번. 그 지역택자면, 지역택 조합원 되려면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요. 이미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돼요. 조합설립 인가 신청 현재 6개월 이상 이미 살고 있어야지 조합원 되지, 어제 이사 온 사람은 안 돼요. 거기 지역택조합에 아파트가 비싸고 오르는데 나도 하자고 어제 이사 온 사람은 안 됩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조합원 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집안이 뭐 투기하는 집안이에요. 여기저기 뭐 조합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의 주택조합원이거나 직장조합원이 아닐 것. 그러니까 같은 식구가 혹시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조합원이면 안 돼요. 그 식구 온통 투기하려고 달려는 집안이면 안 된단 말이죠. 이미 다른 데 조합원이에요. 여기 조합원 안 되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식구들이 온통 나서서 하면 안 돼요. 너는 이쪽 조합원 하거나 나는 이쪽 조합원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택조합원. 직장택조합원은 말이죠.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똑같아요. 위에 박스. 집이 없거나 집이 있어도 괜찮아요. 집이 있을 때는 똑같이 얼마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있어도 괜찮습니다. 직장택조합. 집이 없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있어도 괜찮다. 그런 뜻인데, 다만 국민주택 공부받는 거, 국민주택 공부받는 건 무주택자만 되는 거예요. 위 일에 기억만 된다. 즉 니은 안 된다.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있으면 안 된다 뜻입니다. 왜? 아까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만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단서, 다만 국민주택을 공부받기 위한 취득자분 괄호 1에 위일 동그라미 1에 기억에 해당하는 세대지다. 즉 무주택자만 된다. 니은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시군 등에 소지한 동일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같은 직장이 있어야 돼요. 같은 영역에 같은 시군에 거기에 같은 직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또 똑같아요. 세 번째, 부인이 딴 데 조합원 되거나 막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온 식구가 투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부인이 말이죠. 다른 데도 조합원이다 이미.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뜻이죠. 그것이 동그라미 3번입니다. 다음 괄호 3번 리모델링 주택 조합원. 리모델링 주택 조합원은 일단은 말이죠. 집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집이 있어야 조합원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박스 안에 소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원은 아파트 소유자. 그것이 1번입니다. 또 복리설의 소유자. 뭐 상가 같은 거. 아파트 단지 상가도 리모델할 수 있어요. 그때는 거기 상가도 같이 할 때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건축허가 받아서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택의 소유자.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 공동택이 세대수가 작아요. 세대수가 작으면 건축허가 받거든요. 그럴 때 소유자. 다음은 가르고 건축물의 공동택 외이설인 경우도 똑같다. 주상복합. 주상복합일 때도 역시 그 상가 소유자도 여기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괄호 열고 공동택 외이설이 있을 때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소유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지은 아파트도 조합원 될 수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지은 아파트도 조합원 될 수 있고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서 상가도 같이 리모델링하면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 될 수 있고 주상복합인데 주상복합일 때 그 주택 리모델링 할 때 상가도 같이 하면 상가도 역시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가 꼭 들어간다? 소유자, 주인이 소유권이 있어야지 조합원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있어야 조합원 된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여러 명이 가지고 있을 때 공유할 때는
여러 명 다 쳐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조합으로 옵니다. 한 명. 그러니까 만약에 301호다. 301호를 A, B, C 세 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건 조합은 3개 준다, 하나 준다? 하나밖에 안 준다. 대표하는 자 하나밖에 안 준다. 그런 뜻이고 마지막 4번 올라가서 조합원전 특례. 조합원이 말이죠. 거기 공부하려고 또 질병 치료하려고 결혼하려고 부득이 잠깐 그 세대주 자격 일시로 상실했어요. 잠깐 중간에 이빨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한다? 연결된 걸로 본다. 그냥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걸 봅니다. 근무, 질병치료, 약혼, 뭐 유학, 결혼 등등을 해서 잠시 여기 빠졌다 하더라도 세대주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건 봐준다. 그건 연결된 걸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21강은 우리가 괄호 5번 189쪽 지역, 직장특잡,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등 요건 21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